자, 지니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마감이죠. 그동안 이제 실적 발표 오늘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좋은 쪽이건 안 좋은 쪽이건 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휴일 끼겠다 뭐 주말하고 이렇게 끼면서 연결이 되면서 또 무더기로 또 왕창 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나마 좀 나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장중에 발표를 하겠는데요. 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폭락을 하는 종목도 있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폭등을 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폭등을 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면 저기 초저평가주, 맨날 저평가주로 얘기 드리는 삼지전자, 그리고 그 아들 SAMT 상한가로 장대 양봉으로 직행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가로 얘기 들어 앞서서 저가 쪽에서 얘기 듣던 TNL 같은 종목들도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요 케이스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또 못 올라가요. 자, 지금 오늘 지금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라인에 뭐 그동안 유명한 종목들도 이렇게 위에 이슈 몰린 종목, 소룩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LG전자,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매도가 지금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현대차 SL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는 오르고 SL은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파티게 뒤바뀌어버렸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지금 확 바뀌어버렸어요. 현대차는 패고 SL로 들어온 걸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사실 8,000피까지 오르는 동안에 8,000피까지 오르는데 여태까지도 못 오르고 소외되고 있었으면 뭐 앞으로도 소외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만, 자, 2024년도에서 제가 저평가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작년에도 저평가 종목이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 드렸고요. 올해는 200개 수준이 아니라 지수가 8,000개까지 올라 들어가서 200개가 아니라 이제 4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스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 테스. 자, 이 테스는 제가 저 앞에 추천을 드렸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 13만원까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거 바로 엊그제 분석 나갔죠. 엊그제도 제가 분석에 뭐라고 달아놨죠? 썸네일에다가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를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사상 최고인데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동안에 많았죠. 사상 최고라도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 사상 최고라도 저평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면 저평가라고 이렇게 사상 최고인데도 저평가라고 달고 썸네일을 붙인 종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이 지니언스는 잠깐 주목을 받았던 기도 했을지 그래도 맛은 봤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당겨가지고 그래도 맛은 보기는 했던 종목이에요. 맛도 안 보고 못 보고 있는 게 20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200개는 안 들어가죠. 자,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이 주도군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저평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런 종목들 오전에 분석 나간 종목입니다.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던 요런 종목들 같은 쪽으로 이제 관심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삼지전자, SAMT 많이 올랐고 삼지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종목들이고요. 저는 이따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무너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저런 건 이제 나중에 상한가 시간에 분석을 드리겠고요. 자, 이 바로 지니언스 같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에도 저평가였고 잠깐 맛 좀 봤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버린 바람에 졸지에 다시 또 저평가가 된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전망치보다 이게 서프라이즈예요. 이것도 전망치를 일단 103억을 잡아놓고 있고요. 1분기 쪽이 안 좋죠. 자,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 앞서 얘기된 것처럼 4분기가 항상 최고 실적을 낸다라고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제일 부진하고요. 소프트 보안 이쪽이 늘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래서 1분기 전망치를 이렇게 낮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103억에 5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자, 이게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 얘기 있죠. 분기 최대 실적, 연간 최대 실적을 달고도 그리고도 주가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 잠깐 그거 한번 넘어갔다가 지금 도로 저평가 구간으로 또 내려온 거예요.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또 못 가고 있죠.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 103억에 117억 4천만 원이에요.
영업이익 5억 예상을 했는데 17억이 나왔고요. 순익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낮게 얘기했지만 올라 들어가고, 요가 사이에 이제 새로 나왔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AI 보유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걸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 들어갈 수 있다 이랬었죠. 그런데 여기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얘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간다. 이건 뭐 사실 기존에 있던 전망 그대로예요. 그전에도 원래도 이렇게 괜찮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보면서 올라 들어갔다가 잠시 실적 주춤한 틈에서 도로 원위치까지 다 잡아빼버렸죠. 이렇게 다 잡아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때 실적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을 때 주가가 못 따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10배 아래로 이러고 쳐 헤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다시 올라 들어가죠. 원래 더는 게 주가가 지금 못 따라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 실적이라면 이 전망치 조금 더 높게 더 올려 잡아야죠. 그래서 또 도로 10배 아래로 또 쳐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내려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저쪽 앞에 이제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이 그랬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쭉 끌어당겨 놨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면서 매가 이 꼬라지가 됐다가, 자, 이게 앞에 놓은 것처럼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관심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 않는 종목이죠. 그럼 보안, 예를 들면 미토스 이슈 같은 거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뭘 봐요? 어차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거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별것도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를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만 간간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나왔다 그러면 뭐 사이버원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그냥 번개치 빡 하고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저평가를 주고 잡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 되는데, 자, 지니언스가 이렇게 주가가 저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예전 주가 수준으로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자, 스타트 요 부분만 더 내려갔으면 완전 원위치까지 갈 뻔했죠.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수급상의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못 가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깨져 있고, 저 앞쪽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TNL이라든가 지금 이런 종목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데 여전히 못 가는 종목들이 더 늘어나서 이 개수가 도무지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종목의 숫자보다 주가는 왔다 갔다 별 일 없는데 실적은 크게 개선이 돼가지고 졸지 새로 저평가주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 가지고 졸지 저평가가 돼버리는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체크도 못합니다 라고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렇게 뭐가 나오면은 보는 겁니다. 나오면은 반짝하면 저도 이제 그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못 보고 반짝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개수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밑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밑으로 사시면 계속 이렇게 소외된 상태로 버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로 올라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밑에 상태에서는 그전에 뭐 실적 안 좋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2024년 이 앞에 비슷한 종목의 동종의 보안주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지금 2024년의 실적이 이미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잖아요. 정작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게 2024년이거든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에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데 2024년에 주가 꼬라지를 보시라 이거야. 지금 저 상한가 난리치고 있는 저 삼지전자도 2024년도에 보면은 뭐 완전 쓰레기 종목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이거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삼지전자도 분석을 해드리지만 다른 종목 분석할 때 수시로 등장하는 종목이잖아요. 삼지전자.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도무지 이게 말이 되는.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2024년 그래서 2025년에도 거의 못 올랐죠. 사실상 작년 말 올해 들어가지고 주가 이게 다 올린 거거든요. 주가. 재작년에는 아예 떡이었고 작년에 조금 올랐고요. 실적은요? 2024년에 이미 1000억대 이익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주가가 못 올라가지고 PR이 오히려 까꾸로 내려가서 1배대까지 기록을 하는 회사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이 1배 찍었고요. 얘도 1배 내려갔었어요. PR 1배까지. PR 1배가 뭡니까? PR 1배가.
JS 코퍼레이션이 100까지 내려갔고 사상 최대 실적에 저런 놈들도 JS 코퍼 같은 게 아직도 박스지라고 자빠졌죠. 자, 아직도 박스죠. 거기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위로 사셔야 돼요. 이제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매일 얘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목 분석할 때마다 좀 실적 나오는 종목들 분석할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200개 중에서 얘가 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냐. 못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0개 중에서 얘가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붙어주든지요. 자, 사이버 보안 이슈 같은 경우 보안 이슈들 해킹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붙어서 테마로 붙어주는 형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이게 좋은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기체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나 올라가는 거지 그 외에는 못 간다라는 얘기는 겁니다. 그냥 계속 저평가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사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로 튕겨져 나올 때 사는 겁니다. 위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적하고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장세가 개떡 같아가지고 밀려 떨어졌습니다만, 이거 뭐 장세가 개떡하지 않아서 밀려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실적 발표 좋은 거 발표하고도 못 올라간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뭐 파워러비스처럼 어닝 서프라이고라고 사기친 종목 말고도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실적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기대감, 뭐 실망감. 파마리스치 어저께 잠깐 올렸던 파마리스치가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어요? 파마리스치 실적 하회, 그러고서는 예상 하회로 까버렸죠. 이 실적이 도대체 이놈의 실적은 얼마가 나와줘야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작년 1분기에 447억에서 573억이 나왔는데 이런데 실적 안 좋다고 그러고 까버렸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야. 그래서 이 정도 급의 종목들 아니라 그러면 밑으로는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 들어올 때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평상시에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내서 기존에도 분석을 쭉 해드렸었죠. 이런 거 분석해 드리면 그때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200개가 넘습니다. 그 200가 넘는 동안 이제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못 올라가고 저도 일일이 다 체크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걸리면 이 이슈에 걸려서 빠져나오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기 TNL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 안 하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나왔죠. 탑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나오고, 어저께 J2K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나오고, 요런 거나 돼야, 다음 종목에 J2K 바이오 또 볼 겁니다. 그런 정도나 돼야 관심을 이제 가지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고 있는 종목이 200개가 넘는데, 여러분, 저도 다 체크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체크할 겁니까?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체크할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저런 종목들을 째리고 있다가 이런 거 올라가는 쪽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아니에요. 작년에 그 중에 한 종목이었던 파워넷, 이거 작년에 그 중에 한 종목이었던 이 저평가로 그냥 잔나게 저평가로 헤매고 있다가 못 가고 병신처럼 헤매고 있다가 있던 거, 이런 거를 여러분 대신에 이렇게 살펴봐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고 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쏴주잖아요. 이렇게 파워넷 이런 거 PER 3배, 사상 최대 실적인데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뭔 지랄입니까? 라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체크를 하고 있죠? 최대 실적의 PER 3배, 이게 뭔 꼬라지입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기존의 주력인 2차 전지 포인트가 아니라 전력으로 바뀌게 되면 더블은 쉽게 간다. 그래서 전력으로 지금 딱 바꾸는 순간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추천 나갔죠? 이렇게 바로 추천 나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 들어갔다가 밀려 떨어지는 거 하프라인드 급등. 그래서 요거요 딱 그래서 추천 나가지고 따답을 먹고요, 위에 리버설 신호 나와서 팔고, 그리고 여기서 딱 돌아 나올 때 이때 같은 경우 지금 사도 됩니다 라고 추천 나갔죠. 딱 올라 들어갔고요. 쉽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MK전자 같은 종목도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은 그림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 종목 요거, 그 다음에 파워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서서 한번 이렇게 쭉 삼각으로 잡아 뽑았다가 똑같죠? 패턴?
삼각으로 잡아 뽑았다가 눌려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준비하고 쏘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 하고 지금 차이가, 예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그냥 들어가요. 일단 저점에서 받아서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많아, 이런 종목이. 그다음에 미리 들고 있어가야 쓸데없이 힘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본다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빠져나오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200 그냥 간단하게 200%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 이렇게 봐주는 분들이 오르고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르고에. 일단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분야 이 전문가분들이 각자 주특기가 다 틀리고 접근법이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대부분이 다 다른 종목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거의 모두가 다. 자, 우리 천재투자TV 같은 경우도 천재 리더님하고 저하고 보는 종목이 전혀 다르잖아요. 애초에 접근법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저가에서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거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천재 리더님도 투자를 이거 하셨죠? MK전자도 천재 리더님이 이거 위로 치고 나갈 때, 원래 천재 리더는 위로 치고 나갈 때 추천이 나갔죠. 저는 여기 밑에 여기서 바닥에서 나올 때 나올 거야.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는 위로 치고 나올 때, 좀 더 확실하게 치고 나올 때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 노리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노리는 거고, 그렇죠? 이익률은 훨씬 큽니다. 대신에 이렇게 밑에 쪽에서 막 빠져나오는 공부 같은 경우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자, 다 성공하는 리가 없으니까. 대신 밑에서 잡으면 이익은 그만큼인데 성공 확률은 그만큼 또 낮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면 오르고, 그리고 천재투자TV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